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린 아기 다리가 휘어 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찰할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다리가 휘는 것을 각 변형, Angular Deformity라는데,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는 것을 내반슬, 다리가 X자로 휘어지는 것을 외반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모양의 다리를 가지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O자형의 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보채갈 때 보면 O자형이죠. 그 모양이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서 점점점 다리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일자형에 가깝게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 24개월 이후부터는 X자로 변하게 되어서 생후 3 내지 4년 정도 지나면 X자가 가장 심한 다리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세 이후에 다시 펴지기 시작합니다. 펴져서 7세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고든형이나 살짝 X형이나 그런 성숙된 다리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양을 말씀드렸는데, 그 정상적인 모양하고 나이하고 다를 때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3세 이후에도 O자가 계속될 때, 2세 이전에 반대로 X자가 될 때, 이럴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비대칭적으로 휘어 있다든지 키가 유난히 작은 경우도 다리 무릎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휜 다리를 가진 아기들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휜 다리에 증상이 시작된 나이, 심해진 나이,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다친 적이 있는지, 전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가족력, 가족들의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여쭤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기를 이학적으로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키, 몸무게, 양측의 하지 길이, 설관절의 각도, 설관절 사이의 거리, 이런 것을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X를 찍어서 전체적인 뼈의 모양, 휜 각도 같은 것을 관찰하고, 특히 성장판 주위에 잘 관찰해서 성장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CT, MRI, 동위원소 검사 같은 것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양결핍의 대표적인 게 구루병이죠. 구루병 같은 골대사성 질환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필요하기도 하고, 골 이형성증이라는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성 내분비성 질환이 있는지 하는 유전자 검사도 간혹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O자형 다리, 소아 내반슬이죠. 소아 내반슬의 가장 흔한 원인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생리적인 내반슬이 있겠고,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결핍성 구루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기 경골 내반증, 블라운트 디지즈, 블라운트 C병, 그 외에 흔하진 않지만 국소 섬유용골 이형성증 혹은 각종 골 이형성증, 이런 병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O자 다리의 원인으로 영양결핍성 구루병이 있는데, 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모유수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6개월, 1년, 2년까지 모유수 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생후 6개월 이상 모유만 수유를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영양결핍이 올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토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극도로 음식 제한하는 경우, 세 번째는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특별한 이유로 해서 혈관으로만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경우, 먹지 못하는 경우는 혈관으로 공급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칼슘 억제하는 약물들이나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경우가 원인이 밝혀지면 칼슘하고 비타민 D만 잘 공급해주면 어느 정도 O자형 다리가 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질환으로 해서 유아경골 내반증, 블라운트 디지즈, 이거는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걸음마 시작하기 전에 과체중인 아기들이 지속적으로 웨이트가 심하게 가면 그 약한 성장판 내측 부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O자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블라운트 디지즈에는 보조기를 5세 이전에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패하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X자가 심한 아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가면서 X자가 돼서 무릎이 부딪히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수술적인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중요한 것은 수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장판이 열렸을 때 교정술을 해야 경과가 좋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가 넘어가 버리고 성장판이 다친 이후에 교정을 하려면 수술도 크고 교정력도 적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남자아이들은 12에서 14세 정도, 여자아이들도 12세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그 사이에 교정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다리가 휘었을 때 부모님들 걱정이 많이 되니까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서 각종 교정 정보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달하는 시기고 성장판도 약하고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약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정을 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가서 언어를 한 다음에 보조기나 교정법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생활 습관이나 영양 스트레칭, 근육 강화 이런 걸 숙지를 해서 애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이죠. 그런 걸 좋지만 과도하게 보조기 같은 걸 채워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해 주시고, 보조기는 심리적으로 큰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골 근위부 내반증, 블라운트 디지즈 때 보조기를 써서 교정을 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그 유일하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쑥쑥이 체조가 있죠. 마사지 해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어린애들은 굉장히 관절이나 인대가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줘서 하게 되면 성장판 손상도 될 수 있고 특히 고관절에 아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관절 안에 딱 끼어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심하게 주무르는 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서 마사지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과도하게 힘을 줘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에서 정형외과 진찰이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 소아정형외과에서 발표한 걸 참고로 가져와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저귀를 갈 때 한쪽 다리가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선천성 탈구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태어나면 O자형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걸음마 시작하는 상황에서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또 O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저는 모양을 보이는 수가 있죠. 그다음에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활동적인데 그런 걸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걷는 걸 싫어할 때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리를 움직이고 할 때마다 아파하고 보채입니다. 그럴 때는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양반 다리로 앉는 거 싫어하고 안짱다리로 모아서 걷거나 텔레비 볼 때 W자로 앉아 있을 때는 각도 이상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똑같이 애들하고 놀면서 걷는데 유난히 발이나 무릎이 아프다고 자주 보태는 애들이 있죠. 아홉 번째,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펴려고 그러면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 번째, 이전에 비해서 갑자기 잘 안 뛰고 놀지 않으려 하고 행동량이 갑자기 떨어질 때. 11번째, 애가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애들. 마지막 12번째, 15개월 이후에도 애가 잘 못 걷고 힘들어할 때. 이상 제가 말씀드린 거 키우면서 잘 관찰해 보시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휘인 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